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외모 담당 2명이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장 기자님? 저희는 직급이 인물순 아닙니까? 인물순이죠, 인물순. 인물순, 키순. 그래서 이 프로는 잘 끼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패션업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패션 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진우 선배 대신에 네. 꼭 나가겠다. 아, 너는 패션 너무 모른다. 제가 너무 몰라서 좀 배워보려고요. 네, 패션이 요즘 패션 앱 뭐 이래서 패션 뭐 여러 개 패션 플랫폼 요즘에는 이런 회사들 요즘 이제 많잖아요. 뭐 2030 세대들은 저희는 뭐 어디 가서 사잖아요. 네. 가서 안 사고 다 이제 앱으로 주문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환 환불 이런 거 안 보고 사도 됩니까?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아는 거겠죠, 그분들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바탕으로 좀 최근에 많이 성장해온 회사들은 이재용 회계사님이 또 낱낱이 해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은 맞아 이재용 회계사님 나오시는 날이죠. 네. 동양 최대 동양의 무서운 검 이재용 회계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패션 플랫폼들 분석한다는데 살아남을 회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죽기 때문에 뭐 쿠팡 이런 회사도 뭐 다 죽기 때문에 패션 회사들도 네. 패션 플랫폼이 뭐 많이 변화가 있고 뭐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용 회계사님이니까 뭐 길게 소개할 필요도 없겠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마스터님이 동아시아 제일검이라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자, 동아시아 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월드 세계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제일검은 아직은 전 좀 못 들어가다고 생각하고요. 월클은 아닙니다. 요즘 유행어인데 저는 월클이 아닙니다. 월클은 아니고 일단 동아시아를 평정한 동클로 다음에 일단은 현재 올해는 제가 동클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세계검으로 한번 네. 올려보시죠. 네, 오늘은 패션 플랫폼 네. 패션 플랫폼을 또 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네, 뭐 저도 뭐 패션을 모르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쿠팡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22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2022년에 이커머스가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네.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하고 가서 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업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냐면 네. 이런 이게 막 이렇게 다 파는 데보다 네. 보통 이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판다. 네, 특정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하는 버티컬 플랫폼은 아직 성장 여지가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투자자이기도 한데 네. 이제 투자 검토할 때 제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예. 그 회사가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느냐인데 큰 물에서 노느냐? 그렇죠. 시장 중에 시장은 뭐냐? 의식주. 우리 이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시장 의식주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이거 의를 담당하니까 야 의를 지배하면 네. 야 이거는 진짜 큰 회사가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에서 패션 플랫폼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패션 플랫폼 무신사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디그제그. 예, 그렇죠. 그런 회사 사용해 보셨어요? 무신사 써보셨어요? 무신사 써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무신사 제가 써봤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무신사에 제가 살 수 있는 옷이 없어요. 네. 너무 진짜 트렌디한 옷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쵸. 뭔가 이렇게 평범한 옷을 사려고 하니까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그렇죠. 이제 평범한 옷이 있습니다. 네.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엄청 많아요. 아재들은 네. 네. 옷도 못 찾고 네. 자기 몸도 몰라요. 그렇죠. 내 사이즈를 몰라. 내 사이즈도 몰라. 내 베들렘이 그래. 베들레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엑스라지만 맞았는데 이상하게 큰 거 커진 거 같고 그쵸. 좀 이상하더라고요. 살이 그쵸. 좀 내려오면서 네. 가슴 같은 데는 크고. 네. 무신사는 10대 20대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 길을 종종 잃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렌드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들어가서 이제 사긴 사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 왜 여기 와서 이러고 노느냐? 왜 잘 되는 거야? 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숫자를 통해서 조금 회사를 한번 좀 이해를 해봤고요. 예.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개요를 한번 좀 오늘 할 회사들의 개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어떤 회사 얘기할 거냐면 이제 무신사와 지그재그와 에이블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오, 예. 우리 발전했네요. 제가 이렇게 쪼개졌네 이렇게. 예, 그럼요. 저희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신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600억 이제 연결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요. 예. 지그재그는 600억, 에이블리 900억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매출액이 아니긴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쇼핑몰에서 실제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합계. 아, 근데 왜 매출액은 그거보다 작냐? 네. 그 중에 수수료만큼만 회사는 회계상 매출액을 그러니까 사와서 네. 내가 그냥 옷 띄워다가 마진 남겨서 팔면 그쵸. 그만큼만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건 영업이익. 무신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 540억 정도 나고요. 예.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300억, 한 600억, 70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설립연도는 얼추 비슷하게 이 두 회사 한 10년 정도 됐고 에이블리 한 7년 정도 된 회사고 신기한 건 이 기업 가치죠. 기업 네. 가치가 무신사가 한 2조 5천억 정도. 이게 옛날 기업 가치긴 해요. 이 회사는 투자받은 지 좀 됐거든요. 예. 옛날 기업 가치. 그리고 지그재그는 참고로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 카카오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예. 작년에 인수했을 때 가치가 1조 원 정도고 에이블리는 이제 22년 초에 투자받을 때 투자 가치가 한 9천억 됐습니다. 회계사님, 딱 네. 거래 금액만큼 기업 가치로 추정되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날카로워요. 보통 이런 회사들 기업 가치 측정할 때 네. PSR이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매출액 대비 몇 배? 네. 아. 프라이스 세일즈 레비뉴라고 예. 해서 세일즈가 보통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거 대비 몇 배냐인데 마치 짤을 맞춘 것처럼 1배에서 1배 조금 더 넘는 정도의 1.12배 정도의 배수로 나오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PSR을 많이 준용을 해요. 특히 쇼핑하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래 금액으로 본다. 그렇죠. 어차피 매출액은 뭐 수수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납득은 되십니까? 네, 납득.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뭐 385억이나 적자를 보는 회사가 네. 기업 가치가 뭐 1조 원이나 되고 네, 또 뭐 네, 보면 저 셋 중에 또 무신사가 좀 독보적이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PSR이라고 하는 지표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회계사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보는데 네. PSR은 그거거든요. 지금은 적자지만 네. 거래 금액을 많이 만들고 나면 결국은 그 거래 금액의 일정 퍼센트 정도는 이익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죠. 왜냐면 뭐- 이익이 났으면 이익으로 했겠지. PER 해야 되고 뭐 이부에 에비타 해야 되고 원래는 이익의 배수를 곱해서 내지는 어떤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를 기반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네. 안 나오니까 예. 안 나오니까 PSR로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신사의 가치가 2조 5천억이냐 지그재그의 가치가 1조냐 그거는 좀 숫자를 좀 자세히 봐야겠다. 예. 오늘의 거의 메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업 가치가 네. 제대로 된 기업 맞냐? 가치인가? 맞냐? 당신이라면 이제 이 정도 밸류에 상장하면 살 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제가 예. 오늘 재무제표를 한번 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신사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네. 네, 무신사 한번 사실 무신사가 좀 드릴 말씀이 많고요. 네. 무신사 재무제표 한번 쭉 보시면 그 매출액이 예쁩니다. 뭐가 예쁘냐면 2,100억, 3,000억, 4,000억. 2, 3, 4 아주 착착착착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매출 원가율이 한 40%대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죠. 네. 영업이익률이 옛날엔 더 잘 벌었어요. 430억에 근데 이제 20년에 한번 좀 꺾였고 300억으로 꺾였고 21년에 회복을 했어요. 그런 상태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액보다는 밑에 거래 금액 9천억, 1조, 2조 정도로 야, 성장세는 진짜 좋네요. 팍팍팍 성장하고 진짜 있죠. 두 배씩. 네. 두 배는 약간 모자라지만. 이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2조 5천억에 사시겠습니까? 하면 사시겠습니까? 잘 이렇게 모르시겠죠? 계속 늘어난다고 네. 가정하면.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과연 이게 계속 갈까?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원가율은 어떤 네. 걸로 봐야 돼요? 40%, 16%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면 이 물건을 팔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그 중개를 하기도 하는데 네.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해요. 스탠다드, 무신사 스탠다드. 그쵸. 그거를 좀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예. 그것보다는 제가 요거 먼저 비교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별도 손익계산서가 있고 연결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종속기업들 다 합친 거. 네. 그렇겠죠. 많은데 이제 요 회사의 특징은 지금 원래는 별도일 때 지금 자세히 보세요. 영업이익이 430억, 330억, 650억이었고 490억, 450억, 540억이에요. 다시 네. 21%, 11%, 16%였다가 네. 22%, 14%, 12%. 자회사들은 돈 까먹고 있다. 아, 그렇죠. 역시. 역시. 제가 이주영 회계사한테 지금 몇 번을 배운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열몇 지금. 번을 제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충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왜? 원래는 합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합쳤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합쳤을 때 더 좋았는데 왜 지금은 합쳤는데 왜 까먹고 있지? 예. 그거를 보려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보시면 돼요. 네. 재무정보를 보시면 되는데 야, 그러면 종속기업도 진짜 많아요. 많네요. 예. 많아요. 이거 더 많아요. 주요 연결 대상인 거죠. 사실 다 까보면 더 많은데 여기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익 보거나 뭐 약간의 적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혼자서 150억의 적자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솔드아웃. 솔드아웃. 솔드아웃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네. 무슨 한정판 스니커즈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리셀 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컬처 쇼크 우리 장기 컬처 쇼크 이런 게 있어? 패션계의 지지나 장기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실 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요즘 핫합니다. 핫하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핫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의미로도 핫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 회사가 표시한 건데 거래량이 이제 1년 만에 500%가 증대될 정도로 이야. 엄청 핫하다는 거예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숫자로는 안 보여주지만 예. 2022년 거래량만 해도 한 3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청 커요. 예. 엄청 큰데 문제는 얘가 작년에 요만큼일 때도 적자가 한 160억이었는데 요만큼이면 적자 얼마가 될 거냐. 야. 예. 근데 저거는 왜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거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중개예요. 중개잖아요. 네. 그럼 중개 수수료를 그냥 따박따박 받는 플랫폼일 텐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래요. 아. 네, 이제 다시 생긴 시장인데 쉽게 말하면 예. 명품 중고나라인 거야. 명품 당근 마켓인 거야. 당근이네요. 네, 당근. 당근인데 그냥 공짜로 거래만 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거래만 하는데 이게 만나서 거래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명품을 우리 회사가 받아서 열심히 검수를 해줘요. 예. 이게 나이키가 진품이야? 루이비통이 진품이야? 검수를 한 다음에 네. 팔아요. 예. 그 파는 걸 중개를 내가 물류도 해주고 검수도 해주는데 수수료를 안 받아요. 왜?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시작하자마자 돈 받으면 누가 파냐. 예. 예. 그냥 팔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계획된 적자인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2파전인데요. 네이버 크림이라는 곳이랑 네. 무신사 솔드아웃이라는 곳이랑 두 군데서 물론 다른 리셀 플랫폼도 많은데 메이저는 두 군데인데 작년에 뭐 크림이 한 500억 정도 적자 봤다고 하고 올해는 1000억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신사 솔드아웃도 한 500억 이상 적자를 볼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을 일종의 먹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치킨 게임을 계속 벌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를 한 달에 1%씩 올리고 있어요. 한 칸씩 올리면서 3%, 4%, 5%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고 파는 사람한테. 그렇죠. 아. 파는 사람한테 너 수익 얻었으니까 수수료 좀 줘. 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솔드아웃도 이제 수수료가 지금 뭐 거의 없긴 한데 여기도 이제 점차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럼 그거는 네. 지금은 적자지만 네. 시장이 커지고 네. 둘 중에 하나만 남으면 네. 그냥 자기들이 먹겠네요. 그거를 기대하는 건데 예.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 예. 지난번에 저희가 머트발 했지 않습니까? 예. 머스트 트렌비 반란. 음. 그것도 예전에 했죠. 그때 명품이잖아요. 명품 브랜드. 그때 드렸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전체 밸류 체인 안에서 이제 힘이 누가 제일 세냐? 공급자가 제일 세다. 즉 루이비통, 나이키가 제일 세다. 예.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가냐? 루이비통이 가져간다. 그러면 플랫폼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
얼마 못 가져간다가 그때 당시 방송했을 때 주요 메시지거든요. 예. 일단 저는 리셀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생기긴 생기는데 지금 뭐 올해 1조 뭐 내후년에는 5조 2조짜리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이걸로 상장한 기업들도 있어요. 예. 리셀 해가지고 명품 거래해가지고 하는데 네. 재무제표 찾아봤더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20-30%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리셀 시장이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쉬운 거죠.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 네, 왜냐면 1조짜리, 2조짜리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 고객들이 다 거기로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무신사의 주요 타겟은 주로 10대, 20대 뭐 남성 쪽이 이제 메인인데 그분들이 주로 여기서 리셀 거래를 해요. 예. 나이키 한정판 신발들 막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 막 사요. 무신사에서 사서 네. 산 거를 예. 뭐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무신사에 사거나 아니면 뭐 나이키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거나 줄 서서 사거나 산 다음에 예. 쟁이 박스에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쟁여놓고 있는 다음에 몇 달 흘렀더니 야 가격이 올랐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른 거 보고 팔고 산 사람은 또 사가지고 또 신거나 또 쟁여놓거나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또 시간이 1년 들으면 더 오르겠네. 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약간 요즘 쇼핑 트렌드다.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해서 배팅을 강하게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야 시장이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수수료를 싸게 하거나 서로 두 회사가 이제 경쟁적으로 네. 안 받거나 싸게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이 좀 커지면 수수료를 약간 높여도 네. 어쨌든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있으면 음. 중간에서 수수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주식 시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제 마켓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래량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리셀 시장 같은 경우는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자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야 이거 막 등락이 아하. 심해가지고 쟤네들이 돈이 많이 버네. 그럼 안 팔아. 공급량 늘려버리지 뭐. 그러면 리셀에서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 리셀 재미없네. 하고 이제 줄일 수도 있는 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시장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업사이드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안 들어가긴 좀 뭐했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 핵심 타겟들이 거기로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신사가 저걸로 시작한 회사 아니에요? 저런 걸로? 신발 사진 많은 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 잘하시네. 신발 사진 많이 올린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네. 네. 무신사 해가지고 예. 그런 무진장 많은데 그래서 신발 막 야 이거 신발 이쁘지 않냐 막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다가 막 거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이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아이덴티티랑 부합하는 거죠. 솔드아웃 가보면 한 60-70% 이상이 신발 팔아요. 나이키 한정판 조던 막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어떻게 보면 무신사로서는 들어가지 그쵸.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시장이었네요. 약간 영혼 같은 거죠. 야 신발이 저렇게 있어? 한정판이야? 그럼 거의 이제 가야죠. 그냥 못 먹어도 고. 근데 가는. 돈이 안 된다. 그렇죠. 150억씩 까먹는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신사가 뭐 예를 들면 1조, 2조 이제 거래량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액은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 추세로 보면은 뭐 5천억, 6천억, 7천억도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제 예. 트렌드가 됐는데. 예. 근데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지금 거의 한 연결 기준으로 보면 3년 동안 정체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21년 재무제표가 그러함은 22년에는 매출액 당연히 늘 겁니다. 한 예. 6, 7천억 이상 할 거로 일단 보이는데 예. 매출액 늘 건데 근데 영업이익이 늘까? 안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서 찍어 누르는 이제 솔드아웃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복세 같은. 네, 여기서 많이 버는데 찍어 누르는 친구가 옆에 있어. 그럼 대충 한 영업이익 한 500억에서 600억에서 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거기서 그냥 이게 크게 안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지금 기업 가치 아까 얘기도 했지만 기업 예. 가치가 2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이제 재작년 거의 한 3년 전 밸류예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주로 PE가 사모펀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받은 밸류에이션. 네, 사모펀드는 2조에 돈 넣었으면 못해도 한 4조에서 5조에는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머지않은 시기에. 그럼 대충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제 엑시트를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IPO 예. 빨리 가야지. 네. 예.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이 재무제표로 5조 밸류를 찍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지? 500억? 5조? 몇 배죠? 100배. 100배. 예. 와. 오, 100배? 오, 약간 갸우뚱한 거죠.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요즘 분위기는 내년 내후년에 아무리 거래량도 좋지만 영업이익 500억에 고정시켜놨는데 100배? 라고 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즘 시총 5조짜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지? 찾아보면 네. 요 회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요즘 시총 5조짜리 회사는 요런 회사입니다. 살짝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 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 MLB 디스커버리 파는 정말 훌륭한 회사. 9개월 동안 1조 2천억을 팔고 영업이익 4천억을 3,600억을 얻었거든요. 진짜 이익률 높네요. 네, 높네요, 그렇죠. 여기는. 30%. 근데 참고로 이 회사가 진짜 사업해야 되는 거는 11, 12월 겨울옷이에요. 예. 겨울옷 나가지가 안 팔고 지금 영업이익률 30%인 거거든요. 1년치로 뽑아보면 5천억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원래 네. 저기가 특별히 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패션 회사들이 원래 패션 이익률이- 회사들이 원래 이익률이 높은데 네. 재고를 안 남기고 다 팔면 이렇게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만들자 말자 쭉쭉 팔려 나가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와, 진짜 네. 영업 잘하는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파워가 세니까 이 제조사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유통 수수료도 많이 안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백화점, 뭐 쇼핑몰, 이커머스 협상에 파워가 있으니까 예. 우리 판매 수수료 많이 안 낼 건데 해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보면은 이 추세로 가면 못해도 5천억은 할 것 같거든요, 영업이. 네. 네.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아까 보니까 한 5조 한 6, 7천억 정도 하더라고요, 시총이. 5조짜리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5천억이에요. 예. 10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회사도 5조인데. 아니, 그래도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맞는 말씀.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그래도 예를 들면 FNF는 네. 제조 회사고 그렇죠. 무신사는 플랫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션의 네이버가 되겠어. 그쵸. 이런 거니까 그쵸.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짜로 보면 야, 여기는 5천억의 5조고 너네는 500억의 5조가 말이 되냐. 우리는 한계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제조사는 제조하는 만큼만 팔 수 있지만 네. 우리는 뭐 유저만 많이 모으면 다 갖다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성장률로 우린 승부할 거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할 만하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수익과 비용을 쪼개 보면 조금 더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좀 더 보시죠.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화면 예. 보면 그 매출액이 2천억, 3천억, 4천억 정도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주석을 보시면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수익을 유형별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고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친구들 상품이랑 제품 매출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무신사 스탠다드. 스탠다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거나 내지는 이제 수수료로 받을 수 없는 내가 사입해야 되는 모델.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못 받거든요. 무조건 사가야 돼요. 네가 책임져라. 네, 네가 재고를 네가 책임져라. 재고를 야 무슨 수수료야? 그냥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어. 나이키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회사가 제조했거나 이제 매입한 제품들은 네.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수수료 모델. 너네들이 알아서 팔아. 그다음에 우리는 수수료만 줘. 라고 한 친구들. 상품하고 제품은 뭐가 다릅니까? 상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를 안 하고 그냥 완성된 걸 사오기만 하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예. 제품은 내가 공장을 직접 돌리거나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만들어 오는 거. 설계도부터 시작한 걸 제품이라고 하고 완제품만 사오는 걸 상품이라고. 언더스탠딩 티셔츠는 제품이군요. 그러니까 제품. 그렇죠. 왜냐면 우리 디자인 제공하고 내가 우리가 만든 거니까. 하니까 그건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사오기만 해서 파는 거는 상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품이나 제품, 즉 우리가 사입이라는 말이 약간 회계적 용어인데, 예. 어쨌든 내가 직접 사와서 만드는 품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해요. 매출액 전체에서.
그럼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 같네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이제 남의 거보다는 내 거를 좀 팔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수수료 마진이 좀 더 높겠죠. 그런 매출 비중이. 그쵸. 높으면. 내가 직접 팔아서 하는 건데 마진이 원래는 높아야 되는데 네. 반전이 또 있어. 반전 있어요? 예. 원래는 내 수수료 받는 거보다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 네. 커야 그 정상인 거야.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상품이랑 제품 매출에서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를 띄워보면 여기 있는 상품 제품 매출과 여기 있는 매출 원가가 대응되는 숫자예요. 즉 여기 합쳐보면 한 뭐 2,600, 2,700억 정도 되는데 2,700억의 매출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쓴 돈이 2,000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썼네. 매출 아니, 원가 사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통으로. 네, 사오는 것도 있고 내가 제조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의 합계 이제 매출 원가율이 73%, 66%, 76%다.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팔잖아요. 네. 옷은 원래 배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듣기로도 네. 예를 들면 이마트 요즘은 뭐 잘 안 가지만 네. 이마트를 갔다 네. 그러면 입구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옷가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왜 예전에 물어본 적 있어요. 왜 네. 옷가게부터 네. 동선이 들어가는데 왜 항상 옷가게가 있냐? 네. 옷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다른 공산품은 얼마 안 남고 네. 공산품은 할인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막 불러 모은 다음에 왔다 네. 갔다 하다가 옷보에서 하나 사면 거기서 이익을 다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옷이 이익이 제일 많이 남는 아이템이라고 들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의류회사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예. 보통 여성복 같은 경우는 한 5배, 아. 남성복은 한 서너 배 정도. 그러니까 원가 대비 판매가가. 그럼 보통 한 20, 30% 영업이익률이 20-30% 나와줘야 돼요. 예.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FNF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네. 그냥 대충 봐도 한 5배 남아요. 원가 대비로 따져보면. 예. 근데 다만 거기 광고비랑 유통비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감되는 건데. 그렇죠. 원가 대비하면 그렇지. 그 네, 원가 대비는 그렇고 사실 천조가리 뭐 얼마 들겠습니까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어. 근데 지금 아까 무신사 보면 70%대예요.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 이제 보이는 거야. 왜? 우리는 무텐다드를 팔 건데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우리 자사 브랜드를 팔 건데 우리는 비싸게 안 팔 거야. 싸게 팔 거야. 그 대신 엄청 많이 팔 거야. 유니클로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사서 입어봤더니 야 이 가격이 이런 퀄리티야? 왜냐면 이제 판매가랑 원가랑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네. 대충 3만 원짜리 사도 다른 데서 10만 원짜리 산 거랑 원단 퀄리티가 비슷한 거야. 예. 왜냐면 자재비가 비싸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고 계속 사야지라고 많이 팔아야지 전략을 짜고 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네.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좋은 거고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과감한 도전인 거죠. 왜 옷을 이게 지금 70% 남기고 팔면 뭐 물류비 뭐 광고비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잘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여기가 이럴 수 있는 거는 내가 파니까. 적어도 유통비용은 안 드니까. 백화점에 내놓고 온라인에 내놓고 뭐 팔면은 유통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그냥 내가 갔다가 내가 파니까 그거 빼고 팔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를 들면 패션업이라는 게 막 흥했다가 네. 또 쫄딱 망했다가 네. 막 이렇게 바람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많이 유행이 흔들리죠. 많이 타잖아요. 많이 흔들리죠. 근데 무신사 같은 회사가 네. 예를 들면 전략을 짤 때 스탠다드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네. 스탠다드라는 게 뭐 평범한 옷만 있는 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반팔 티 뭐 그런 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유행은 안 타고 무조건 사니까 네. 요거 사러 들어오면 계속 우리 무신사에서 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많이 안 남겨도 돼. 이건 그쵸. 어차피 유인용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쵸. 소름 끼치게 맞고요. 아, 네, 진짜. 네, 경영자가 됐어 이제. 그쵸. 그래서 무신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생각보다 옷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무텐다드는 싼데 예. 나머지는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약간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싼 거는 이게 가성비 기본템들 뭐 티셔츠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 뭐 아무 무늬 없는 예. 그런 거는 무텐다드 사보면 원단 좋아. 근데 좀 디자인 들어간 거 로고 박힌 거 사고 싶으면 비싼 거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략 좋네요. 전략 좋죠. 네. 전략 좋죠. 근데 전략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깜빡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옷은 보통 어떻게 이제 제조를 하냐면요. 6개월 전에 주문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S, FW 시즌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계절로 나눠져 있는데 옷을 살 거면 6개월 전에 주문을 넣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의사결정을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유행을 예상해야 돼. 네. 아. 내가 이거를 100개를 만들었는데 고객이 200명이 오면은 못 팔아서 손해인 거고 내가 2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밖에 안 팔리면 재고가 남아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인 거고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거 의사결정 잘못해서 망하는 패션 브랜드들 엄청 많아요. 저 진짜 겨울만 되면 기사 보면 재밌는 게 올 네. 겨울에는 쇼패딩이 유행입니다. 네. 매번 나와요. 네. 근데 쇼패딩 유행이 안 와. 네, 다 그쵸. 롱패딩 입지 추운데 누가 쇼패딩 입습니까? 날씨 예측을 그 날씨도 예측해야 돼. 그러니까 옷을 주문을 하려면 날씨도 예측해야 돼. 6개월 전에. 그건 종합 예술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롱패딩을 한 10만 장 만들었는데 네. 그 겨울에 엄청 안 추워. 그럼 잘못 다 찍으면 죽는 거네요? 그냥 창고로 쌓이는 거야. 그럼 창고로 쌓이면 내년 되면 그거 제값에 못 팔고 50% 60% 세일해야 팔 수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다 손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옷은 의사결정 이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예. 그걸 애초에 판매 단가를 60% 7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가 대비 판매가가 한 1.5배, 1.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만약에 예측을 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 원가율이 막 80% 90%로 올라가요. 왜? 2월 되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되게 과감한 깜짝 놀랐어. 70%? 말도 안 돼.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그렇죠. 거죠. 말도 안 돼.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재고 주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나 많이 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회사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보려면 그 다음 해에 그 많이 주문한 재고가 줄었나 안 줄었나를 보면 돼요. 재고가. 네, 재고가 주문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야. 그게 다음 해에 줄었나 안 줄었나를 보면 되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실력이겠네요. 네,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보면 재무 상태표 보면 12월 말자에 재고 자산이 얼마너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1년 말에는 1,170억 원어치 있었고 20년 말에는 1,040억 원어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맞냐 적냐가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예. 판단이 잘 안 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출 원가랑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0년에 이제 무신사 입장에서 매출 원가가 1,300억이었거든요. 예. 대충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100억 조금 넘게 판다는 뜻이에요. 근데 12월 31일에 재고가 1,000억이 있다는 거는 야, 한 달에 100억 파는 회사인데 거의 한 10개월어치 있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10개월, 9.5개월이면 재고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6개월 먼저 주문하는 거면 보통 6개월이 일반적이거든요. 패션업은. 왜냐하면 주문하고 생산하고 6개월어치를 미리 선주문해서 쟁여놓으니까 6개월이면 패션업에서는 쏘쏘한 거예요. 예. 근데 봤더니 이 당시에 2020년 9.5개월이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데 다음에 봤더니 1,100 별로 안 늘었어. 예. 별로 안 늘었는데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많이 늘었어. 이제 2,000억인 거 보면 한 달에 대충 한 뭐 180억 정도 쓸 텐데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6.8개월 수준으로 줄었네. 그 말인즉슨 이거 터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예상을 조금 적중했다. 그렇죠. 그래서 배팅을 재고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해서 1,000억을 이제 배팅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예. 여기 2,000억 팔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됐어. 그런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재고가 도네. 순환이 되네. 그것만 보면 돼요.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진짜 잘 팔았네요. 네, 순환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 되는데 그거 보니까 이 회사가 잘 털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은 팔만한 능력이 있네. 저런 숫자에 그런 그런 기묘한 뜻들이 네. 있었군요. 장순원 기자 감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드디어. 이제 패션업 재무제표를 보려면 그것만 보면 돼요. 재고가 몇 개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한 2, 3년 봤더니 6개월, 7개월, 8개월 늘고 있다. 그 브랜드는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10개월, 9개월, 8개월 있다. 그 브랜드는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재무제표는 저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딱딱 있습니다. 그냥 나눠보면 돼요. 네. 제일 이제 주재무제표에 있어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원가가 되게
낮게 어떻게 보면은 원가가 높다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건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는 건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결정이었고 네. 왜냐면 안 팔리면 끝장인데 생각했던 대로 그 재고가 순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적절히 팔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거래량도 착착착착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파는 능력이 있는 회사구나. 저거는 스탠다드나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예. 일반적인 그냥 판매 수수료 한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딱 스탠다드만 본 겁니다. 상품 재고. 네. 그러니까 상품 제품 그쵸. 스탠다드 뭐 나이키 물론 다 짬뽕 돼 있겠지만 스탠다드가 제일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만 보면 과감한 의사결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네. 이런 거 보면 그래 일단은 가는 방향은 맞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 팔다 보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평생 이제 남의 거 갖다 팔다 보면 브랜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신사에서 한 뭐 매출을 100억을 찍고 500억을 찍었어. 예. 그럼 수수료를 막 얼마 막 100억씩 주고 막 해야 되거든요. 예. 아직 아깝잖아. 내가 그냥 팔 수 있는데 나가고 싶어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야 이씨 내가 키워놨더니 왜 떠나? 억울하네. 차라리 내 거 팔자. 그래서 뭐 쿠팡도 보면 PB 상품 있고 이 플랫폼은 결국은 내 거를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만들었고 근데 내 거 팔았는데 기존 고객들이랑 우리 수수료 고객들이랑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예. 간섭 효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능적으로 그럼 내가 차라리 박리담회를 담당할게. 이건 어려운 사업이니까 우리가 할게. 비싼 거 파는 건 우리 브랜드사 너희들이 해줘. 수수료만 줘. 그 대신 수수료는 많이 줘. 30%. 그렇게 네, 비싼 거 팔잖아. 근데 비싼 거는 보통 배수가 5배 돼요. 5배. 그래서 무신사가 비싸구나. 비싸던데요, 전체적으로. 네, 비싸요. 비싼데 어떻게 잘 나가요? 왜냐면 이제 무신사에 들어오는 이제 고객들이 네. 이제 고관여층, 패션 고관여층인 거지. 즉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들이랑 다르길 원해요. 그냥 똑같이 그거에 그냥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니까. 우리처럼 그냥 몸에 맞는 거 다 입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 스탠다드만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복이 좋습니다. 네, 우리는 편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뜻하고. 근데 우리 무신사 고객님들 그런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 네, 뭐가 다 브랜드도 있고. SG가 있어야 돼. 다 이게 다른 거랑 다른 마크가 있다든지 디테일이 있어야 돼. 그럼 5만 원 이게 일반 티셔츠면 2만 원이면 사는데 네. 10만 원이어도 사거든요. 왜 여기 마크 있으니까. 그렇지. 네. 하트 마크, 빨간색 하트 마크. 그렇죠. 이런 거 빨간색 있어야지. 하트 있고 뭐 있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장순호 기자 감탄을 금치 못하는구나 오늘. 네, 새로운 세계죠. 우리 아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인데 예? 대세가 그렇습니다. 대세가 그렇고 그렇다라고 해서 무신사가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무신사가 이제 보여준 장표 그냥 하나 가져가 봤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면 요 정도 수수료로 수렴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봄 세일을 보통은 이제 입주사들을 많이 부담을 시키는데 우리는 우리가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세일을 하게 되면 세일한 만큼 이제 실제로 당신들은 뭐 30%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물건값 세일하고 나면은 그 세일을 어떻게 보면 30% 만약에 수수료인데 10% 세일하면은 당신들은 20%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우리는 상생하는 구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저게 14.5%라는 건 네. 예를 들면 내가 100원에 팔았다. 네. 그럼 14.5원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무신사가?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10,000원을 파는데 10,000원을 팔면 30%니까 원래는 수수료 이제 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근데 10,000원에 팔면 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근데 내가 15% 세일을 했어요. 8,5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15% 세일은 8,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보통 내가 거기서 3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1,500원 세일했으니까
내가 받을 3,000원에서 1,500원 까줄게. 아 그렇게 본인이 플랫폼이 그걸 까줘요? 예, 보통? 예. 그러니까 원래는 반반 부담하거든요. 네. 대부분 반반 부담하거나 비율로 부담. 그건 플랫폼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아 우리는 일단 명목 수수료는 30%, 35%, 뭐 28% 이런데 우리 이벤트 엄청 많이 하지. 물론 100% 무신사가 부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몇 대 몇 이제 비율 논의할 텐데, 예. 우리는 포인트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무신사에서는 포인트도 많이 주고 세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부담해. 3,000원에서 1,500원은 내가 부담할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생하는 관계야. 아.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수수료율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낮은 편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구조가 생겼다. 일반적으로는 얼마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쿠팡이나 이런 데는. 쿠팡은 뭐 기본 저도 1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뭐야 일반적으로 한 대충 10%고 네이버는 한 5% 4% 이러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커머스에서는 뭐 우리가 뭐 그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날 뿐더러 비용을 뭐 이게 많이 쓸 게 별로 없어요. 예. 이커머스 예. 왜냐면 이제 모아놓고. 온라인이니까 예. 뭐 공원이 뭐 물로 내가 직접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15%만 해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잘 돼 있다. 그러네. 예. 무신사 좋네요. 그런 거 보면 좋은 회사네. 무신사 얘기만 벌써 한참 했는데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약점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까지 들으면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익률도 네. 좋고 상생도 하면서 막 저가 고가 있는데 네. 약점은 요겁니다. 약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섬유산업협회에서 이제 시장 규모를 표시를 해주는데 대충 우리 2021년에는 43조고요, 22년에는 45조고 매년 성장을 할 거예요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이걸 왜 보여주냐면 대충 그래 성장 계속하면 한 50조 정도는 되겠지라고 이제 우리나라 패션 시장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 무신사의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중에 지금 2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신사가. 이 50조, 45조 50조 중에 2조. 2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패션 시장의 침투율이 한 30% 정도로 대략 알려져 있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 말인즉슨 전체 시장에서 70%는 오프라인에서 사고 30%는 온라인에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무신사 같은 경우는 젊은 연령이 많아요. 이 정도 연령이 아마 제일 메인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인구수 대비로 하면은 한 25%이긴 한데 요 인원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비중이 더 높을 거니까 좀 더 많이 한 35% 쳐줘도 되고요. 그리고 무신사는 어쩔 수 없이 남성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예. 남성 고려해 보면 대충 이 시장에서 지금 무신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크기가 요 정도 아니냐.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 연령대, 남성 이런 거 고려하면은 물론 여성도 있으니까 50%까지는 아니고 한 80% 먹는다고 치면은 4.2조가 한 게 아니냐. 업사이드가 네. 지금 2.3조라고 하는데 여기가 끝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거는 가정을 예를 들면 네. 온라인 침투율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렇죠. 여성으로 확대된다거나 그렇죠. 연령대가 우리 같은 중장년층으로 확대된다거나 그렇죠. 하면 시장이 커질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무신사가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거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명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가 말고 명품 브랜드도 할 거고, 뭐 골프도 할 거고, 기타 뭐 오프라인도 매장 계속 열고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갈 거고요. 뭐 젊은 연령 특화되지 않고 나이 든 연령도 갈 거고요. 뭐 기타 뭐 남성만 할 거 아니고 여성만 할 거고요. 보통 작년에 이제 M&A 한 게 이제 뭐 29cm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예. 여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캐시를 쓰는 게 보통 이제 앞으로는 그 내가 먹지 않은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할 건데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려 크게 있다. 달라진다. 그냥 지금 정도의 스테이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성장하면은 그래봐야 한 4조짜리 시장인 그러네요. 거고. 근데 당신들의 가정은 우리 오프라인 갈 겁니다. 우리 뭐 내지는 해외 갈 겁니다. 아니면 고연령층 갈 겁니다. 여성 갈 겁니다. 그 중에
뭐가 되는지 지켜보자. 근데 그건 가정인 거거든요. 아직 달성한 건 아니에요. 보인 게 없으니까. 아직은 가정이. 근데 특성이 완전 달라요. 네. 이게 버티컬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신사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무신사가 뭐 예를 들어 40, 50대 남성 플랫폼을 만들었다. 예. 잘 될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왜? 20, 30대 공식이 40, 50대 맞아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정복할 거라고 이제 도전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아직은 시도는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여준 거는 아직은 미미한 거니까 그러면 그 보여주지 않은 업사이드를 주가에 반영해야 되나? 그런 이슈가 그거 보여주고 주가 보자.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지금 한 2.5조 내지는 어떤 상장 기준으로 한 5조 정도는 최소한 이제 IPO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있는 남성의 10대, 20대 시장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거래 금액 기준으로 뭐 지금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맥시멈 보면은 그러고 보면 많이 부족한데 그러네요. 예. 5조어치를 하려면 결국은 오프라인 여성 고연령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냐? 그거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자. 고연령층 좋네. 무신사. 무신사. 예. 젠틀맨. 아니 근데 젠틀맨 말씀하신 무신사 뭐 게 이런 거. 저는 좀 그게 만약에 그 사이트에 저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하면 예, 예. 음. 그 또 젊은 분들은 네. 자기네들의 그거로 정체성이 또 네.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섞이면은 왜 갑자기 그렇지. 왜 아재들이 들어오냐. 아재들이 와가지고 막 아재 옷 눈을 팔고. 린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 건 분명히 무신사에서 막 40, 50대 옷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야말로 새로운 창업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창업이 성공하는 거는 그렇지. 그건 또 모르는 거구나. 모르는 거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성공 공식이 맞을 거냐? 근데 또 뭐 아저씨들이 저희 같은 네. 아재만 있는 건 아니고 네. 패션 피플도 많고 하니까 네, 뭐 늘어나긴 모르겠어요. 하는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재들은 입어봐야 돼요. 사이즈를 몰라. 사이즈를 몰라. 저도 사이즈가 매년 달라져요. 자꾸 안 맞아. 내 사이즈를 몰라.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회사들도 남성 얘기를 한 상했는데 여성 얘기 한번 예. 해보시죠. 예. 여성 얘기. 여성 패션. 일단 지그재그 한번 보시죠. 야. 지그재그는 여성 패션이 중심입니까? 네, 지그재그는 여성입니다. 여성이고요. 이제 카카오가 이게 이런 플랫폼은 남성 타겟, 여성 타겟 이게 명확히 성격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성격이 왜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격이 너무 달라.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300억에서 한 650억으로 성장률은 되게 좋습니다. 네. 성장률은 되게 좋고 실제로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 금액도 여기 한 1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380억, 260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적자예요. 카카오가 인수한 게 언제죠? 이때 전기 한 초반쯤. 카카오가 인수한 이후에 적자가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왜냐면 과감하게 광고 선전비를 팍팍팍팍 쓰기 시작했고요. 마케팅 세게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특히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 급여도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사람도 팍팍팍 막 이제 배팅을 한번 한 거죠. 배팅을 한 거고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가 늘어난 거 보니까 어쨌든 뭔가 물류 비용 같은 것도 좀 투자를 많이 해요. 뭐 빠른 배송 경쟁이거든요. 여기도 하루 만에 도착, 뭐 이틀 만에 도착 이것도 경쟁이어가지고 뭔가 물류 비용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왜 1조에 팔린 거냐? 네. 이해 안 되시잖아요. 예. 원래는 그 전전에 보면 잘 버는 회사였어. 영업이익이 89억, 110억. 매출액 220억, 영업이익 110억.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네, 매출액 290억에 영업이익 90억.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훌륭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왜 생겼냐면 네. 생각해보면 옛날엔 쇼핑몰이 개별 쇼핑몰이 많았어요. 그냥 네이버 치면은 그냥 누구누구 유명한 뭐 배우가 만들었다든지 어떤 대표 여자 사장님이 만들었다든지 개인 하던 쇼핑몰이 많았는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인화 추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쇼핑몰들의 정보를 싹 긁어와서 보여준 거야. 당신네 취향 뭐 마음에 드는 거 3개 고르세요. 탁탁탁 한 다음에 그럼 내가 그거 비슷한 걸로 기술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결제 전환율이 확 올라간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의 시대가 생겼어요. 예. 옛날에는 개인화된 쇼핑몰의 시대였는데 아.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가 됐어요. 추천을 잘한다. 네, 왜냐면 기술이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그재그가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다는 말은 그냥 긁어와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뭐 물류창고에 투자를 해, 뭐 광고를 해, 그냥 뭐 유저들은 알아서 와서 내 취향에 맞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에요. 야 지그재그 봐봐 저기 막 100억씩 번데 매출이 200억인데 야 100억씩 번데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너도 나도 너는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옛날에는 그 막 개인화된 추천이 어려웠는데 예. 너도 나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 나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차별화가 없군요. 예. 차별화. 그러다 보니까 에이블리 뭐 브랜디 뭐 이런 회사들이 생겼는데 에이블리도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실래요? 예.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매출액 500억, 900억인데 영업 손실은 690억, 380억. 야. 더 커요. 적자폭이 더 크고 여기도 급여 더블로 매년 성장하고요. 와. 광고 선전비 380억 쓰고 1년에 380억 쓰고요. 뭐 지급 수수료율을 더 많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이제 파트너 이제 그 입점한 우리 사장님들한테 수수료도 이제 줘가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도 더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모토는 사장님들, 당신들 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입점해서 편하게 물건 팔 수 있도록 기술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네. 게 예를 네. 들면 에이블리나 네. 좀 전에 지그재그나 네. 뭐 무신사나 네, 예를 들면 어떤 옷 만드는 메이커가 네, 뭐 무신사에 들어가요. 네. 난 무신사에도 팔고 뭐 지그재그에도 팔고 네. 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신사, 누구는 뭐 에이블리,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락인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만 팔라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파는 데들은 이제 여기서만 팔면 수수료를 좀 이제 우대해주죠. 예. 아 여기서만 팔 거면 수수료 좀 깎아줄게요. 그렇지만 뭐 제가 막진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곳에서 같은 가격을 팔아주십시오. 낮은 가격에 딴 데서 더 싸게 팔면 우리는 퇴출시키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회계사님 말씀 보니까 네. 방금 보여주셨던 사이트는 네. 돈을 많이 못 까먹고 있고 네. 무신사는 잘 나가고 있고 네. 그 같은 패션 플랫폼인데 네.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예. 지그재그 거래액은 6천억, 7,500억, 1조. 에이블리는 1,000억, 1,100억, 3,800억, 7,000억인데요. 네. 지금 서비스 매출액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여기는 거래 금액의 4%에서 6%, 5% 정도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까 지금 다르죠. 무신사는 아까 다 빼고도 14%, 15%. 그러네요. 딱 3분의 1 정도 받아요. 그럼 플랫폼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 플랫폼 힘이 약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파는 물건이 달라서이기도 해요. 여기서 파는 물건이 주로 동대문 제품 팔거든요. 아. 동대문 제품은 배수가 낮습니다. 물건이 싸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판매가 금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이 대충 60-7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옷치고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쇼핑몰 하던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한 60-70% 원가율을 따다가 광고 한 10%만 써서 내가 어떻게든 딜리버리 해가지고 10% 20%를 남겨보자. 그러니까 잘 팔아야 10%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플랫폼이 생기더니 여기 입점을 하래요. 그래 입점을 했더니 잘 팔아. 수수료를 달래. 줄 수는 있지. 왜냐면 내가 광고비를 쓰고 있었던 거 그거 주면 되니까. 예. 그렇지만 얼마나 쓸 수 있냐 생각해보면 많아봐야 10% 언더인 거예요. 왜? 애초에 나 싼 거 팔고 있었는데 아. 무신사처럼 30% 달라 그러면은 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물류도 해주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도 내가 내야 되고 뭐 이거 당신들한테 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돈 쓸 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계획된 적자로 2% 3% 받다가 이제 예. 좀 1% 2%씩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입점 업체에서는 반발하죠. 왜? 야 내가 얼마 남기는데 니네들을 이걸 왜 떼가? 막 항의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은 약간 가설을 세웠던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지배력이 강해지면 수수료를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긴 태생적으로 여성인데다가
여성 쇼핑몰은 뭐가 다르냐면 남성은 대세를 추종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남성인 남성은 네? 그냥 가. 판매 순위 봐. 괜찮으면 사. 1위에서 10위 내에 그냥 사. 더 안 봐. 사요. 물론 또 예민한 예. 분들은 안 예. 그러겠지만 여성은 그냥 그 쇼핑 자체를 즐겨요. 아. 지그재그 갔다가 에이블리 갔다가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 락인이 안 돼. 그렇지. 그냥 너무 즐거운 거야. 그 보는 거 자체가. 그냥 뭐 내가 어디서 사는 거는 나중에 사도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싼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가격이 싼 게. 비슷한 제품이면 가격이 비슷한 싸야 제품 된다. 가지고 얘는 동대문에서 이 독점으로 파는 거 아니니까 지그재그 있으면 에이블리에도 있거든요. 싼 데로 가요. 그냥 플랫폼이 지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올릴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쩐의 전쟁이 된 거거든요. 예. 이 적자를 누가 버틸 수 있냐. 치킨 게임 막 하면서 예. 이 수백억의 적자를 누가 버틸까 싸움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먼저 배팅을 한 거고 에이블리도 대단위로 투자를 받으면서 배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머지가 다 죽고 내가 승리했다. 그런다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아닐걸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수수료 올리고 돈 많이 벌게 되면 옆에 또 다른 쇼핑몰이 생길 거예요. 또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생각해 보면 진입 장벽이 없어요. 아니 저 채팅창에서도 계속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쿠팡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쿠팡이 네. 지금은 의료 비중이 별로 안 높잖아요. 네. 쿠팡에서 옷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쿠팡이 이제 우리는 무신사가 될 거야. 예. 우리는 뭐 에이블리가 될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옷을 싸게 네. 팔기 시작하면 다 와르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왜? 옷은 네. 감성이에요. 옷은 감성이. 감성. MD 이제 머천다이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컨텐츠도 되게 중요하고 이미지도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딱 봐도 쿠팡은 생활용품 사는 데지 옷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 감성을 충족시키려면 쿠팡이 대단위로 막 MD들 막 뽑아가지고 그만한 별도의 조직을 굴려야 되는데 예. 쿠팡은 그런 조직 아니거든요. 대량으로 막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싸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데인데 갑자기 감성을 충족해야 돼. 그럼 말 그대로 감성 없지. 다른 사업을 새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컬 플랫폼이 계속 유지가 된다. 너무 그렇게 말씀해 주시 편안하게 투자니 쿠팡에서 옷 사신다는데. 이제 쿠팡에서 옷 팔 수 있습니다. 감성이 없다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층이 나눠져 있죠. 네, 이제 나눠져 말 있다. 그대로 이제 싼 거와 비싼 거, 이제 약간 이제 층이 나눠져 있는데 여성 쇼핑몰은 현재까지는 비싼 거보다는 싼 거 위주로 많이 이제 돼 있어. 요 왜냐면 비싼 거는 여성분들도 가서 사고 싶지. 고객 경험이 있는데 내 명품을 굳이 온라인에서 사겠어?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엔 네. 돈 벌기 매우 어려운 구조네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쿠팡의 전례. 네. 예를 들면 쿠팡 이런 데들이 아마존의 전례를 받듯이 네. 예전에 쿠팡하고 뭐였습니까? 네. 위메프 뭐 네. 이런 데들 있었잖아요. 그쵸. 위메프 이런 데가 훨씬 수익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위메프 뭐 별 차이도 안 났단 네, 말이에요. 그쵸. 티몬. 네, 맞아요. 그랬는데 위메프 티몬은 음. 우리는 수익 중심의 경영이야. 네. 이러고 네. 쿠팡은 수익은 모르겠고 일단 계속 그냥 무조건 달려.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쭉 내가 다 이어지니까 이겼지. 네. 쿠팡이 그냥 싸그리 먹는 분위기고. 결국은 그 쿠팡이 전략을 잘 세운 거는 예. 경제적 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잘 세운 거죠. 물류를 기반으로 이 편안한 습관을 버릴 수 없게 경제적 해자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 쇼핑몰, 특히 여성몰 쇼핑몰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 고객들이 락인이 안 돼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고 락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 제품이 없거든요. 아까 예.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도 있지. 예. 여기는 내 제품이 없거든요. 그럼 굳이 여기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업이익, 제가 수많은 회사들을 보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영업이익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희소성의 함수, 그 기업만의 희소성의 함수예요. 즉 가치가 아무리 커도 그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그 독립적인 변수, 독립적인 역량에 희소성이 없으면 영업이익을 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유통을 생각해 보면 백화점, 뭐 홈쇼핑 이런 데들은 자연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왜? 지리적 위치 그리고 판매 채널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범접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경제적 해자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하. 왜? 남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기업가치 1조니 2조니 하는 그 밸류를 충족하기는 장기적으로는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언더스탠딩이 왜 돈을 잘 못 버는지 알았어요. 이재용 회계사님 같은 분이 여기만 나오셔야 되는데 딴 데도 막 강연도 하시고 막 그쵸. 이리저리 막 나오니까 네. 실효성이 없어지네. 그쵸. 어? 저희랑 딴 데는 못 나가게 저희가 네.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 네. 패션 플랫폼 뭐 쉽지 않은 사업이네요. 쉽지 않은 사업이야. 그래도 무신사는 그나마 좀 낫다. 그럼요. 아, 그리고 여성복 플랫폼은 힘내야 더 된다. 어렵다. 힘내야 된다. 힘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야 역시 뭐 동양 최대 뭐였지? 아까 동아시아 제일검. 네. 네? 아주 월클 동클. 동클로. 네. 동클 최강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